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가지고 뭔가 진짜 억지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기사라고. 사실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뭐 땅을 어디 가지고 있고 뭐 어떻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뭔가 진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에코프로 그룹은 오히려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러면 좀 버텨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중지되기 전에는 179만 주에서 128만 주로 한 51만 주가 감소했어요. 28%가 감소했더라고요. 꽤나 의미가 있는 감소 비율이라 봅니다. 리튬 가격은 저는 적정 가격을 거의 찾았다라고 봐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부담스러웠었던 그 배터리가 필요한 기업들도 사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다 증가하고 판매량 자체는 증가할 거라 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뭐 한국경제TV나 뭐 SBS 뉴스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주식이나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많은 분들의 투자에 힘입어 황제주로 등극했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 대비 한 50% 정도 가격대에서 꽤 장기간 동안 횡보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속상해 하시고, 현재 에코프로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지 포함해서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었고 다 똑같이 거쳐오는 과정인데, 원래 한 새로운 신사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뜨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업종이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그냥 막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이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이성을 찾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적정 수준으로 이제 조정이 좀 오면서 이제 그 버블이 좀 내리는 과정이 항상 있어요. 어떤 업종이든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가 뭐 끝났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처음에 이제 핫했다가 막 수급이 몰렸다가 훅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수준이지, 사실 뭐 2차전지 업종이 뭐 위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성장 산업들이 산업 발생 초기에는 크게 상승을 하고 이제 일부 조정 이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2차전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이슈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매도요? 일단은 저는 불법적인 요소는 사라져야 된다 봐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아예 없어져라 이것보다는,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솔직히 그 기준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똑같이 맞춰 놓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금감원이 좀 많이 나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 특히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내용이 뭐 없게 되면은 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1월 6일자부터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공매도가 많이 청산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목당 너무 많이 꼈었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 전체에서 제일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그런 기업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공매도랑 많이 싸웠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띄운 적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바이오 제약주에 많이 물려 있었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6월 30일 날 재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원래는 공매도를 중지해 놓고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나서 재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2일인데 한 달, 두 달, 뭐 두 달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아직 뭔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공매도 중지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또 늘렸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밸런스에서 또 깨질 수 있어가지고, 기왕이면은 시간 끌기 말고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빨리빨리 없애가지고 좀 개선하고, 뭐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 2차전지 주식들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가 대비 실적이 많이 부진하다라는 점인데요. 매 분기별 이제 찍히는 매출이나 이런 걸 보아도 확실히 성장세가 많이 더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장세가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2차전지 쪽은 우리가 매출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2차전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근데 잘 아시는 대로 2022년도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 밀가격 뭐 이런 것도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심해졌죠. 그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양극재 가격만 좀 봤을 때 양극재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뛰었어요. 원래 이제 그렇게 튀면 안 되는 구간인데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양극재 가격이라든지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 재료들의 가격들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전에 원래대로 이제 가격이 맞춰져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싸게 팔면 좋죠. 근데 비싸게 판 대신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적정 수준으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 이제는 2차전지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숫자를 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 같은 건 사실 2차전지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도 한 2, 3년 전에 최고 실적을 뭐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1분기 때부터 최고 실적을 찍을 때 제가 그 다음 해 내년에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정도 실적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절대 안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90%, 막 80% 이렇게 찍혔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실적이 높았을 때, 숫자가 높을 때랑 비교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때 높은 이유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의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찍히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 매출이 줄어들었어, 이거 가지고 둔화가 됐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상 2차전지가 좀 핫해지고 나서, 핫해지기 전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발생하면서 빵 뜨면서 2차전지도 같이 빵 떴잖아요. 근데 지금 핫해지고 나서의 이제 처음으로 거의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적이 사실 제대로 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작년 뭐 실적 잘 나왔을 때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테슬라랑 이제 중국 전기차가 지금 경쟁을 하면서 치킨 게임을 발생을 하면서 예전만큼 전기차 인도량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치, 사실 배터리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가 예전만큼 뭔가 이제 수요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잖아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시장 점유율을 뽑아오기 위해서 1등, 2등이 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이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자기들 시장 점유율 떨어지면은 그냥 증산해버립니다. 증산해버리면서 나머지 기업들 다 죽을 때까지 버텼다가 결국 이제 항상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오르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치킨 게임은 너무 일반적이고 앞으로도 많을 수 있고 2차전지나 전기차나 다 있을 거니까, 어떤 업종에 다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최근에 뭔가 꺾이는 분위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조금만 개선이 돼도 주가는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형성되는 가격대가 배터리를 구성한 요소들,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적정 수준으로 이제 안정적인 가격으로 균형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숫자죠. 실적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보면은 이제 양극재 배터리 가격은 좀 내려와가지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지고 이제 적정 수준으로 가격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큼 지금 수요가 세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수요가 살아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사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예전에 비쌌으니까 못 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빨리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막 배터리 기업들한테 그냥 웃돈 주고 샀어요. 웃돈 주고 막 우리 비싸게 살게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가 이만큼 주니까 너들도 이만큼 줘. 이런 식으로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배짱 장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배짱 장사 못하죠.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부담스러웠었던 그런 배터리가 필요한 기업들도 사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다 증가하고 판매량 자체는 증가할 거라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판매량과 가격,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 곱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인데 그 매출 숫자가 앞에서 이제 원자재가 비쌌을 때 그 매출 숫자보다 높이 찍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출이 살아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또 리튬 공급을 줄이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일시적인 상승일지 이제 이후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튬 가격은 저는 적정 가격을 거의 찾았다라고 봐요. 여기서 뭐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더 빠지는 걸 원했으면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제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리튬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가 뭐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또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내리면서 생산하면서 이제 또 그쪽에서 치킨 게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무리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리튬 가격은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양극재 가격으로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중간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양극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적정 수준으로 가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확 튀었다가 다시 좀 줄어들면서 원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이제 양극재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이제 천천히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조차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과거만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매출로 찍혀줄 만한 거대한 호재들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 다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그 쉬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죠. 연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뭐 예전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을 봤지만 처음에 핫했을 때 이후에 그 거품이 쭉 사라지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찾는 데까지도 확실히 몇 년의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셔가지고 좀 되게 힘드신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제 모든 산업을 거쳐왔을 때 항상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려웠을 때 결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좋을 때 점유율을 잡아오기는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안 좋을 때 얼마나 투자를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이나 뭐 차기 제품을 이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회사의 주가로 기인을 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멈춰 있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작은 시장도 잡고 싶어가지고 이제 LFP 쪽도 막 진출하고 여러 가지 파일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굳이 LFP까지 가야 되나 싶은데 워낙 중국 쪽이 LFP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고차원의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당연히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 열심히 원래 하던 거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룹주 내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죽을 것 같다라고 보진 않고요. 판매하는 그 가격은 이제 재화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춘 원자재가 필요한 수요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매출 치킨 숫자는 한 1, 2년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온갖 악재를 다 받아들인 상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후의 전망이 썩 나쁘다고는 또 생각이 안 되기도 하네요. 이게 보면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진짜 억지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것도 기사라고 사실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이동채 회장 뭐 계좌에서 뭐 매도가 뭐 나간 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뭐 땅을 어디 가지고 있고 뭐 어떻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기사화 시키나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뭔가 진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억지성 기사들이 좀 억지성이 강한데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워낙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 관심의 중간에 있는 기업이면 맞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뭐 다른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그런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이 주가를 겨우 끌어냈다가 결국은 이제 잘 간 케이스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제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더라도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은 오히려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 좀 버텨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에코프로에 안타깝게도 타이밍을 못 맞춰서 물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이후의 전망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물린 분들의 경우나 혹은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각각 어떤 전략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는 바뀔 수 있어요. 대장주는 제가 뭐 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랑 뭐 포스코 그룹이나 LG에너지솔루션을 다 넣어놨는데 주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전 포인트가 공매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 기준은 공매도가 딱 중지가 되기 시작한 게 11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중지가 된 거기 때문에 쇼커버링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제 그 바로 전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잔량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79만 6,335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KRX의 자료에 따르면 4월 26일께 제일 최근 게 자료예요. 근데 에코프로도 보니까 제일 최근 자료가 공매도 잔량이 642만 3,697주가 돼 있더라고요. 와, 공매도가 그러면 뭐 4배가 증가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잘 아신 대로 이제 1대5로 액면분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주가 5주가 된 거기 때문에 642만 3천 저걸 5로 나누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5로 나눠봤더니 128만 4,739주 물론 점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비교를 해봤을 때 공매도 중지되기 전에는 179만 주에서 128만 주로 한 51만 주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 비율을 보니까 28%가 감소했더라고요. 꽤나 의미가 있는 감소 비율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근데 별로 안 줄었어요. 원래 504만 주였다가 473만 주로 31만 주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감소 비율은 6.14%, 사실 거의 안 줄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렇게 치면은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매도를 좀 많이 털어놓고 청산을 많이 시켜놓고 좀 가벼운 상황에서 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죠. 150만 주였다가 93만 주로 59만 주가 줄어들면서 38.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은 300만 주였다가 290만 주에서 8만 4천 주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율상 LG엔솔도 보면은 뭐 340만 주에서 200만 주로 39.66%. 그 봤을 때 총 5개 대표적인 기업을 봤을 때 의미가 좀 있게 줄어든 기업은 LG엔솔과 포스코 홀딩스 뭐 여기다 에코프로도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안 줄었나? 너무 안 줄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한참 또 공매도 때문에 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물론 이 시간 이후에 갑자기 또 청산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최근 기자 기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일단은 23년도 11월 3일 기준으로 저거는 다 홀드예요. 여러분들 홀드해 두시고 거의 매일매일 저 공매도 잔량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이 비율이 줄어들었는지 최소 제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좀 줄어들면은 좀 의미 있는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좀 가벼워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LG엔솔은 전 좀 제쳐놓고요. 저거는 뭐 물적 분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물적 분할한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LG엔솔은 뭐 투자의 관점이나 기업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물적 분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좀 제쳐놓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개 기업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중지가 됐다가 사실 거래 중지된 기간이 되게 운이 되게 좋았어요. 엄청 운이 좋았죠. 시장이 막 2차전지 박살날 때 오히려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좀 그걸 다 피했는데 우선 저는 2차전지주라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비중을 30% 이상 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리고 2차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다 같이 짜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만일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전 20%라고 보겠습니다. 20% 원금 대비해서 20%가 2차전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20%가 안 되신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에코프로 비중 한 5%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구는 거 가능.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어뜨리라는 말씀은 제가 차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